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 원칙상 널리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그냥 두시되,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보다 더 널리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무자비한 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젊어서 훈련 받을 때 우리들의 훈련 모토가 무자비한 훈련 그리고 잔인한 응징 보복이었습니다. 누구들에 대해서? 적들. 누구? 김일성. 그 다음 누구? 김정일. 지금은 누구? 김정은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훈련받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군사 조직 무장 단체죠. 그 레바논에서 서식하고 있는 헤즈볼라를 공습을 해서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나스랄라까지 지금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헤즈볼라를 결성한 초기부터 오랜 지도자 리더 역할을 해왔던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있어서 갈등이 축소되기는커녕 이제 격화돼서 더욱더 점증하는 것이 아니라 급증할 것으로 그런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은 보다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갈등 양상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란 그리고 미국까지도 개입할 개연성이 점차적으로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중동의 화약고 지역은 갈등 양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적으로 헤즈볼라의 대응 방안이나 헤즈볼라 측 입장에서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헤즈볼라는 지금 며칠째 계속된 타격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12명 이상의 고위 지휘관들이 삐삐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암살을 당해왔죠. 자, 이름으로 인해서 이들의 중간 계급 이상의 지휘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또 최근 삐삐와 워키토키 무전기의 충격적인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상호 간에 통신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많은 무기들은 공습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하산 나스랄라의 상실, 하산 나스랄라의 죽음은 이들 조직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헤즈볼라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늘상 언제나 어디서나 반이스라엘을 외쳐왔던 헤즈볼라가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입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조건에 따라서 평화를 추구할 거다, 이런 꿈같은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헤즈볼라는 이미 이들이 속해 있는 시아파 조직으로서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이미 알라신에게 맹세한 바가 있죠. 여전히 이들에게는 수천 명의 전투원들이 남아있고, 또 다수는 최근 시리아 전쟁에도 참전했던 베테랑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산 나스랄라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여전히 상당한 분량의 미사일 혹은 탄약, 포탄 등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와 같은 도시에도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헤즈볼라의 전투원, 조직원들이 전부 다 몰살, 파괴되기 전에 이런 무기들을 모두 사용하라는 내부적인 압력이
점중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헤즈볼라가 그와 같은 내부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 이들은 또 많은 민간인들에 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파상 공격이 될 가능성이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더 파괴적이고 보다 가공할 만한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보복 반격 작전이 또한 잇따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레바논 내의 갖가지 군사시설,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시켜버리고 나중에 되면은 이란까지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쟁 대열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쟁의 확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아파의 종주국이라는 이란은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됩니까? 근본 하산 나스랄라의 암살은 헤즈볼라만큼이나 이란에게도 커다란 타격과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미 이란에서는 이 하산 나스랄라에 대한 5일간의 애도 기간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 이란은 비상조치를 이미 취했고 또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알리 하마네이 아야톨라옹을 피신시켜서 그가 암살을 면할 수 있게끔 안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테헤란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카타르에서 거주해왔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치욕적으로 폭탄 테러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에 대해서 그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이 누구라고 의심만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보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나스랄라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식의 이 이란 내 강경파가 대응을 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좌우지간에 이란의 강경파, 이 시아파에서 본격적인 대이스라엘 공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대단히 큰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의 동맹군 중무장 민병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에도 수많은 무장단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단체들에게 해당 지역에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선택을 하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전쟁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혹 때리다가 혹 붙이는 망신살 뻗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이란 지휘부에서는 아마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중동의 깡패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마저도 꺾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과연 이런 이스라엘은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혹여라도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산 나스랄라가 레바논 지역에서 암살돼서 지금 저세상을 갔는데 그런 전쟁을 군사작전을 이스라엘이 중단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건국되던 1948년 5월 달에 건국하자마자 이틀 후에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건국 초기부터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살아왔던 정말 전쟁에서 태어났던 듯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개 국가들이 제안하였던 21일간의 휴전을 이룰지도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중단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21일간의 휴전을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 쪽에서는 현재 헤즈볼라가 대단히 불리한
지금 아주 그 유불리를 따졌을 때 몹시 난처한 곤경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나 다른 기타 무력 공격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공세를 계속 퍼붓고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군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헤즈볼라가 항복을 하지 않는다. 계속 버틴다? 그러면 이스라엘군은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공격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원점을 다 타격해서 소멸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을 테고, 또 반면 이에 반해서 헤즈볼라는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못한다. 이러고 또 버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 IDF라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러한 자신들의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경 근처에서 군대가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언제죠? 1980년대 중엽으로 생각되는데 헤즈볼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이 납치도 됐었고 또 미국 해병대들이 고통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헤즈볼라도 역시 만만치 않게 정규 군대는 아니지만 군사 무장 단체로서 충분한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번에 죽은 하산 나스랄라가 죽기 전 마지막 공개 연설 석상에서 추종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게 되면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경우 레바논으로 침투해서 공격해가는 것은 정말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가자 지구가 최종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결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 이스라엘의 군 지휘 부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안 되면 되게 해라,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뭐냐? 과거 2002년도에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으로 취임했던 다간 국장이 한 말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다간은 모사드 국장이 취임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의 뇌를 끄집어내서 먹어버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임 연설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최고의 요원들, 최고의 공작관들은 결코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초계와 같이 내다 버릴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군대, 소수이지만 강한 모사드 조직이 이번에 이와 같은 베이루트 대규모 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군사작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서방 세계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측면은 무력한 면을 지금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말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에서 베이루트 내에 헤즈볼라 근거지다, 헤즈볼라 본부라고 주장한 곳에 그야말로 파상적인 공습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미 상황은 위험한 단계, 즉 전쟁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즉 야전에 있는 말벌들의 벌집을 잘못 건드린 거죠. 자, 지금 베이루트 혹은 베이루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폭발이 수없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레바논 전쟁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폭발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공격 발생 몇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표적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해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뉴스 방송들은 바로 나스랄라가 그 공격받았던 건물에 있었는지 여부, 생존 여부에 대해서 추측을 했지만 결과는 뭐다?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 첩보 조직, 이스라엘 군대는요,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배워야 될 나라입니다. 자, 이날 이스라엘 공군은요, 대략 한 비행기가 폭격기가 5차례 6차례씩 이륙을 하면서 정말 거의 무제한 용량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계속된 공격은 지금도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소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소한도 21일간의 휴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희미하게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들은 실현되지 못했죠. 그러나 네타냐후가 유엔 총회를 마치고 나서 통상적인 외교 관련된 외교 관련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자, 이것은 늘 네타냐후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죽어서 없어지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전멸을 노리는 야만적인 적들과는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었습니다. 또한 이 베냐민 네타냐후, 특히 샤이렌 메트칼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자, 이러한 네타냐후 총리는 결코 적들에 대해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헤즈볼라가 패배하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완전히 퇴출되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질도 찾아오는 이런 안전 귀환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그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모사드, 그 다음에 국내 보안방첩기관인 신베트, 그리고 군 공작기관인 아말, 이런 이스라엘의 전략가들, 리더 그룹들이 결코 이들은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적들 앞에서 물러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유태 조상들이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감행한 홀로코스트 때처럼 가끔 가다가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떼의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적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에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을 공습한다는 것을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내 조국과 내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이처럼 용감하고 담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역시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가 공들여왔고 또 평화를 외치면서 정책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왔죠. 하지만 여전히 협상할 여지는 남아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 같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처럼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엄연한 역사적인 진실을 오늘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 첩보 공작 조직은 지금도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악독한 범죄 집단, 테러 집단과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응책을 본받고 우리도 조만간에 유엔 사령부의 깃발을 내걸고 한미연합군이 북을 진격하여 북한 지역을 접수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저 거짓말의 세력들, 사악한 악의 무리들을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격퇴시키는 것처럼, 하마스를 발본색원해 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역시 강한 정신력과 임전무태의 기상을 갖고 적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한반도 잃어버렸던 실제를 회복하는,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위대한 과업을 성취해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한민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전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이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행태를 대단히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베이루트 공습에 사용된 항공기 폭탄, 많은 분량들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것이겠지만 그저 바이든 대통령은 구경꾼에 불과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비록 말로 하는 외교, 말로 하는 정책, 말로 하는 군사 전략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무기와 그리고 무자비한 적들에 대한 선멸 의지와 가공스러운 공격 역량, 이것이야말로 적들을 분쇄시키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고 너무나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드는 미국의 계획을 접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미국 측의 아이디어를 거부했고 조 바이든의 조언조차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이렇게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가공스러운 무력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통한 적의 의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전의를 상실케 하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저와 같은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하게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에 남아있는 무기고 사용 여부에 대해서 헤즈볼라 내부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상되는 바는 헤즈볼라가 더 강력한 공격을 이스라엘에게 퍼붓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의 무기고와 헤즈볼라의 남아있는 진지 등등을 먼저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미치광이 집단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각성들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과 대한민국의 첩보 공작기관에서는 하시라도 북한 괴뢰를 섬멸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지금 대비해서 유의무한의 자세로 항시 조국과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